네, 이어서 패널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동주최기관인 인하대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정용원 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전 환경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센터장과 함께 인하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네, 센터장님께 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 정용원 교수입니다. 오늘 이 미세먼지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학교 환기 시스템의 중요성에 관한 주제로 여러 그 발표자들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의과대학 교수님도 계시고요, 공무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의 연구관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건설연구원의 경기연의 실내먼지 관련 연구를 한 30년 하신 것 같아요. 한 이은구 박사님도 계시고, 기업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금 그 전문가들이 지금 모여서 하기 때문에 토론의 좀 집중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또 지정 토론자가 지금 없습니다. 물론 플로어에 지금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실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토론을 지정 토론자가 없기 때문에 발표하신 분들이 우선 본인 발표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일단 말씀하신과 동시에 또 타 발표하신 분들의 어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나 이런 거 하는 거, 그걸 우선 하고 그게 끝나면은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길. 자, 그럼 우선 그 발표하신 분들 중에 혹시 아까 발표에서 약간 미진했던라든가 내용을 뭐 좀 보완하고 싶다든가 그런 발표자님이 계시면 우선 발표를 하시는데, 일단 제가 우선 지명하겠습니다. 이은규 박사님 좀 보충 코멘트 해주시죠. 예, 뭐 갑자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오늘 다른 분들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그 몇 가지 저도 발표하시는 거 보면 좀 궁금한 점들은 있어서 뭐 질문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교육부의 민동준 사무관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교육부에서의 방침이 제가 학교 현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시도교육청이나 또는 일단 학교에 내려가게 되면, 아까 제가 발표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의 원 방침은 그 기계환기 설비를 우선 설치하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한다, 이런 그 기본 방침이 있는데, 사실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그게 거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에서 어떤 그 좀 고민을 좀 갖고 계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아까도 발표해 주신 것처럼 기계 환기 설비 설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아직도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좀 그 확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관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결국에는 지금 우리 그 이은규 박사님께서 저기 질의하신 내용이, 여쭤보신 내용이 결국에는 기계환기 설치를 관련해서 경기도는 좀 이루어지고 타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기계환기 설치 문제를 확대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여쭤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 이제 기계환기 설비는 결국에는 이제 고정식 이제 설비인 거고,
결국에는 효과성은 입증은 된 건 이제 그 여러 연구 논문이나 오늘 발표 자료를 통해서도 우수성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재원 문제인데요. 실은 우리 일선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갖다가 임대 형식으로 쓰는 데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 현황 자료는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임대를 해서 필터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일단은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재원이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제 신설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 이제 학교 이제 그 교실 이제 시설의 이제 노후화 문제로 인해서 이게 이제 기계 환기 설비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이런 공사 부분에 대해서 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비용 문제랑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신설 학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도입이 처음부터 반영이 돼서 가능할 거로 이제 판단은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기계환기 설비 장치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재용 문제는 좀 이제 부담이 되니 이제 재정 확보를 통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저기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는 방향으로 일단 실무단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디 다른 분 어떻게 코멘트나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토론 과정에서. 제가 오늘 아까 예. 질문을 잘 드렸던 것 같고요. 예.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여기 하는 자리가 국회잖아요. 국회가 사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많이 하니까 이런 자리가 있을 때 그 예산 추가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마침 그 대답을 잘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한 가지 좀 질문 더 예, 다른 그러시죠. 분한테 예. 해도 될까요? 김종원 대표님한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은 결국은 공조 시스템인데 그 아까 발표 중에 1700 CMH 정도까지 환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뭐 공조하면서 이제 환기를 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한번 그 예전에 2005년도인가요? 학교보건법을 그 21.6 만들 때 다른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환기량 기준이 뭐 29 CMH 아니 1인당 29. 그다음에 뭐 많이 해야 되는 36까지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학교는 21.6이에요. 근데 그 21.6으로 낮아진 이유가 교실 공간에서 환기량을 너무 많이 늘리면 아까 제가 저 자리에 앉았을 때 바람 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류가 속도가 높아져서 불쾌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환기량을 1700 CMH나 이렇게 아주 많이 높이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공조 시스템의 급배기구의 위치를 잘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그 공조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그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불쾌감을 느끼는 기류의 속도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요. 그 기류가 이제 저희가 이제 PMV라고 하는 척도가 있어서 거기 기준이 이제 0.3 메타퍼세크예요. 그 0.3 메타퍼세크는 이 면적에서 저쪽에서 그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을 때 0.3 메타퍼세크 초당 0.3 한 30cm 정도 기류가 흐른다. 그게 이제 그 이하가 적합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 1700 CMH 정도의 풍량의 교실의 용적의 단면적을 보면은 디퓨저에서는 기류 속도가 높을 수가 있지만 실제로 면적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하시는 그 불쾌감을 느끼는 기류의 분포는 느껴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말씀처럼 이 에어 디스트리뷰션의 디퓨저를 하나를 놓게 되면은 그 풍량이 구멍 하나로 나가면 풍속이 세지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개를 넣고
고르게 넓게 와이드하게 디스트리뷰션을 배치를 하게 되면은 그 기류의 분포라든가 실정 뭐 디퓨저에서도 기류의 속도라든가 이제 분포가 골고루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말씀하시- 제가 자꾸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음압으로 야간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뭐 음압으로 하든 양압으로 하든 그 실내 환기를 해줘서 미세먼지를 잡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PM2.5가 외부에서 들어온다라는 차원에서는 음압보다는 양압으로 학교 교실에서 야간에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미세먼지도 있지만은 바이러스도 얼마 동안은 생존을 하거든요. 근데 양압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를 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악 격리실, 저희가 에어 디지즈 뭐 아이솔레이션 룸이라고 하는데 음악 격리실에서는 그래서 이제 음압을 사용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부유 물질을 오염원을 바깥으로 제거한다. 는 의미로 사실은 음압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 반대로 양압을 실내에다가 거는 경우는 실내를 클린한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선별진료소 같으면은 의료진이 있는 곳은 양압이 되어야 되고 그 환자의 동선은 저희가 이제 음압으로 유지를 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음압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답변이 되고 아마 제가 들어오면서 제가 참석하신 분들의 대충 소속을 이렇게 보니까 회사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아마 잘 이해를 하시고 있으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토론자 중에서 일단 뭐 질문을 조금 하는 건 조금 잠시 중지하고 플로어에서 혹시 이 토론자분들한테 질의를 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드시고 소속을 좀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없으십니까 플로어에서? 예, 그쪽 예. 네, 여인규 기자입니다. 예, 그 이상은 질병청 그 연구관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사실 질병관리 그 관점에서 학교는 어떻게 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좀 궁금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학교 환기 시스템에 대해서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환기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쪽 환기 시스템 뭐 이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뭐 기업이라든가 엔지니어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개발하면서 유념해야 할 만한 질병관리 관점에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 역학조사팀의 이상은 연구관입니다. 먼저 여기 초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제 처음부터 다 얘기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발표를 해주시고 연구 동향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거를 보면 학교 이제 제가 역학조사를 이제 초창기부터 계속 이제 해 왔는데요. 학교 이제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서 역학조사가 이제 그거를 못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고 이제 역학조사를 못 따라간다기보다는 확진자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확진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2월 달부터 최근 5주간의 데이터를 보면 그 18세 이하에서의 이제 확진자가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18세 이하 이제 학생들, 유치원, 초중고 이런 친구들의 이제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여서 학교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학교 그 25%의 소아청소년 학생 확진자 중에서 데이터 상으로는 이제 학교 내에서 시설 내에서의 감염된 걸로 이제 추정하는 사례하고 시설 외에서의
감염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시설 내에서의 감염이 조금 더 높은, 조금 더 높은 이렇게 그 데이터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보면 학교 내 환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이제 이윤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실내 공기 환기 시스템에 대한 집단 발생을 했을 때 환기 시스템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같이 이제 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같이 연구를 했는데 작년에 굉장히 그 환기의 중요성이 생각보다 좀 높게 판단을 됐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이제 업체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윤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끝부분에 이제 그런 환기, 학교뿐만이 아니라 실내에서의 이제 환기 시스템, 환기 조건을 포함한 그런 그 위험도 평가 기법을 또 저희들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이 손을 좀 드시고, 예, 그쪽에, 저쪽에. 소속을 좀 밝혀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엔트 주식회사의 김보선 부장입니다. 우선 저는 그 이윤규 박사님께 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환기 시스템과 기류 분석에 대해서 조금 발표해 주신 점 너무 유익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요즘에 환기 시스템들이 뭐 스탠드형도 있고 천장 설치형도 있는데, 천장 설치형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급기가 천장에서 이루어지고 흡입도 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학교의 경우 가정보다는 층고가 더 높은 상황에서 과연 이게 공기가 서큘레이션이 그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특히나 여름철에 저희가 환기를 할 경우에는 외부 공기가 그 실내 공기보다 온도가 높아서 위쪽에서 혹시 정체가 되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저희도 이제 환기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기 서큘레이션을 어떻게 좀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에 대해서 한번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공간에서도 그 환기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데요. 제일 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환기 방법은 치환 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레이스먼트 벤틸레이션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이 왼쪽이 창문 있는 쪽이 다 급기고요. 오른쪽이 다 백이면 공기가 아주 효과적으로 교체가 되겠죠. 근데 지금 그 질문하신 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실 같은 경우는 그 스탠드형이나 천정형, 또는 벽걸이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실험을 해본 바로는 제일 효과적인 게 천정형으로 나옵니다. 뭐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 천정형이 급배기구의 위치를 잘 설치를 해놓으면 효율적인 게 뭐냐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막 균등하게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앉아 있는 호흡기 위치에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학교 교실에서는 지금 여기 이 회의실처럼, 세미나실처럼 책상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그 책상 때문에 그 기류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층부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고, 또 상층부 아이들 호흡기가 있는 부분 위치에서 공기가 잘 교환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해본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만, 뭐 완벽하게 다 이렇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천정형이 조금 더 효율 면에서는 조금 더 효과가 있었던 거로 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스탠드형도 사실 그 학교 교실 안에 2군데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한 군데 설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교육부 사무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설치 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공기청정기와 환기 설비를 섞어서 이렇게 한 대씩 뭐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천정이냐 스탠드냐 또는 벽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게끔 하느냐가 훨씬 그 효율 면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까? 예. 예, 또 플로어에서 예, 그쪽 분. 예. 네, 그 힘펠에서 온 임태규라 합니다. 이번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2월 28일까지 이제 제품을 납품하고 장치를 납품하고 시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힘펠도 일부 납품을 하고 이제 현장 상황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좀 일부는 공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업이 사실은 좀 급박하게 좀 진행된 상황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설치 환경 자체가 상당히 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탠드형 환기 장치를 통해서 이제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 한 대 있는 상황에서 공기순환기 한 대를 더 추가적으로 이제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개발된 업체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급박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대응하다 보니까 실제 그 납품되고 시공된 현장에서의 그 풍량이라든가 환기량이라든가 소음 같은 문제점이 사실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풍량, 요구되는 뭐 소음 수준에서 미달되는 장치들이 사실은 설치되는 문제점이 발생했고요. 이런 문제점은 사실은 뭐 저희 환기 업체로서는 좋은 장비, 좋은 품질의 장비가 사실 설치되고 이런 환기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이제 그 KS 인증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안전 인증을 충분히 이제 획득한 그 장비의 제품이 학교 교실에 좀 설치가 되고 장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답변은 어디 교육부 그 회사에서 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기도 교육청에서 아마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한 말씀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관련해서 여쭤보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공기 순환 기 장치를 갖다가 납품하는데 좀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경기도 교육청 쪽에 한번 확인을 해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좀 이제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못돼서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플로어에서 또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조기술개발 이건수입니다. 오늘 좋은 이 포럼을 가지고 오늘 많은 정보를 저는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관님께 듣고 싶습니다. 저희 환기유닛, 저희는 이제 항온항습기, 냉방, 난방, 가습체에서 요즘에 저희들이 기술 개발하고 있는 완전 공정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완전 물론 완전 공정기 시스템이라고 해서 냉방, 난방, 가습, 제습, 그다음 청정, 물론 이제 공기청정이 크린 장치가 되겠죠. 그다음 살균 장치, CO2 환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소개를 설악산 공기나 지리산 공기를 실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그게 기술 개발 목표가 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늘 또 정보를 받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기 유인점, 학교에서 필요한 이런 시스템을 납품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인증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뭐 기술 개발 제품이라든지 또는 구매해 줄 수 있는 조건 그런 것들이 혹시 갖고 계시는지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뭐 거기 딱 맞는 뭐 이런 인증 제도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한 예로 드리면은 저희가 아까 저희가 이제 발표했었던 그 자료 중에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제도를 갖다가 그 미세먼지 사업단하고 그 인증 제도를 갖다가 마련하는 절차를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이제 그 확정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마련이 됐을 경우에 이제 법제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그 방안을 좀 앞으로 좀 도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맞는 이런 제품들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조달이나 또는 우수부의 조건이 있으면 거기에 저희들 충분히 참여할 수가 있는데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플로어에서 질문들이 궁금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뒤쪽에. 예. 네, 안녕하세요. 썸레이 김세훈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주제가 사실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인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미세먼지나 기타 공기질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고 사실 뭐 제거 성능 평가에 대한 기준도 존재하는데 이제 사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공기부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공기질 기준이나 아니면 제거 성능에 대한 평가가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은구 교수님 답변할 수 있나요? 제가 아니면 임도영 교수님이 하실 건가요? 아니죠, 오늘.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두 분이 답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눠서.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거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시급히 다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과기부가 산자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벌써 2년 전부터 관련된 연구를 하고 그 단체 표준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 표준을 제정하는 곳은 한국공기청정협회라는 곳에서 시행이 될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전반기 정도면 그 단체 표준의 그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서 평가 방법으로 제정이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 올해 후반기 정도면 뭐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의 하나의 단점은 지금 질문해 주신 그런 그 항균 또는 항바이러스의 기술적 원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개를 다 수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방법만 수용을 해서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보완 연구들이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임 교수님 보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예. 되게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기준에 대해서 그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없죠. 사실 그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없고, 저는 이제 임상 의사입니다. 임상 의사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에 만약에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연구냐면요. 지금도 경기도 도청에 환기가 조금 들어가 그러니까 환기 시스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들어가 있는 학교와 들어가지 않는 학교들에서의 어떤 발병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조사를 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데이터가 거기서 나와준다면 이러한 그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바이러스 연구를 조금은 했습니다. 사실 소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RSV라는 RS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거 연구를 저는 이제 조금 해봤는데 사실 이 바이러스하고 미세먼지하고 이 대기질하고는 약간 비슷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상 연구라든지 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잠시 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예.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플로어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예. 네. 예, 에너지 환경의 김영덕입니다. 먼저 민 사무관님한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환기 설비를 해라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부분에서 매우 복잡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이 포럼을 거치면서 사무관님은 환기 설비의 필요성까지는 이제 인정을 하신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방안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뭐 코멘트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질병청에 이영구관님 나오시고 또 우리 이용규 박사님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질병청에서 질병에서 이제 교차 오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차 오염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돼서 질병청의 경우는 이제 특정 질병이 집중되는 곳에서는 한계수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공조 백신은 아까 이제 이 박사님 말씀처럼 천정형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나 미세먼지의 특성상 저희는 기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배풍기를 설치하더라도 바닥보다는 천정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공기 유입과 배출 차원에서 인체 중심으로 보면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공조 방식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수직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아까 시뮬레이션 하셨고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혹시 교차 오염을 기반으로 고려한 기류 방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이렇게 뭐 혹시 관련 연구를 하신 적이 있는 건지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있다면, 아까는 이제 냉방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천정형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근데 냉난방 차원에서 보면 이제 실내 기류 분포가 균열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건 교차 오염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몇 번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냉난방기에서 인해서 결국은 실내 공기 질환을 더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게 기인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듣겠습니다. 저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단 학교 설비를 어떻게 이게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냐, 아마 그런 취지신 것 같으신데요. 일단 뭐 기계적인 뭐 이런 메커니즘적인 측면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일반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교라는 곳이 위치가 도시에 있는 학교도 있을 거고 뭐 농촌에 있는 학교도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학교의 위치에 따라서 도심이나 뭐 산업단지 내 뭐 주변에 있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위치에 따라서 좀 적합하게 뭐 공장지대에 있는 학교라는 산업단지에 있는 학교는 조금 공조시설을 갖다가 좀 촘촘하게 좀 이게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좀 잘 작동이 돼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이런 환기 설비를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교외 지역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완화된 뭐 이렇게 설비를 갖다 설치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뭐 똑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시키게 되면 뭐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걸로 좀 부담 측면도 있을 걸로 예측이 되므로,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춤형으로 설치라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수직 기류 뭐 말씀하신 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그 민선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모든 데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정확히 오늘 민선아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험한 곳은 해야 되는 곳은 먼저 하고 뭐 공기가 좋은 곳은 굳이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 않고 창문만 열어놔도 잘 환기가 되는, 창문을 조금만 열어놔도 환기가 되는 이런 공기 좋은 곳은 그냥 자연환기로 해결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마지막에 그 질문을 해주신 부분은 이제 교실 내에서의 기류 방향이나 뭐 그 효율적인 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아까 제가 답변을 하면서 이 왼쪽 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이 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수술실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와도 안 되고 내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벽에서 벽 또는 천정에서 바닥으로 하는 그 기류가 이동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 학교 교실을 모두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실내 공기질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는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본 경험으로는 기류가 위에서 내려와서 아래로 빠져나가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일 실내 공기질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뭐 미세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부유되지 않고 밑으로 깔아앉아서 밑에서 바로 이렇게 제거가 되니까. 그런데 사실 그러려면 밑에 바닥에도 공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 교실에 그렇게 공간을 만들 수는 없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이건 이제 그 바이러스 감염 예방 차원에서 예. 거기서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면 실내 공기 환경을 보게 되면 공기청정기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예. 거기에 기류 방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없느냐. 그러니까 인자로서 중요성이 좀 기류 방향이 커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여쭙는. 그러니까 지금 기류 방향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기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기류 방향을 아까 수술실처럼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교실 내에서 지금 해결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천정형, 바닥, 스탠드형, 뭐 벽걸이형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기류 방향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기류 방향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셨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세 가지 방법이 다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기류 방향도 달라지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혹시나 법제도면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건 답변도 정확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모자르는데 어쨌거나 창의적인 엔지니어링과 의과학이죠. 과학을 합쳐서 아주 베스트 솔루션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한 번만 네, 또 하시겠어요? 예. 예. 환기 시스템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부분이 저는 냉방, 난방, 가습, 제습 부분이 가장 많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제습에서 제열 부분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예, 제습에서 다시 제습, 제열. 제열분이요. 예, 습도를 제거할 때 쓰는 열. 습도를 제거할 때 쓰는 열이요. 예. 그러니까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에어컨 시스템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컨덴세이션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반 나와 있는 스탠드얼론의 제습기 같은 경우에는 컨덴세이션 방식의 다음에 컨덴서가 있어서 다시 제열을 해서 RH를 낮추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환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장점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그저스트랑 아웃도어가 연결되어 있는 외기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외기를 도입해서 컨덴서의 제열을 다시 밖으로 이그저스트 시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 상황에서는 이제 에어컨의 압축 방식하고 동일한 제습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식은 현열 컨트롤에는 좀 더 좋고 잔멸 컨트롤에도 할 수 있지만 그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연구 동향을 보게 되면 제습제를 활용한 흡착식의 제습 시스템이 현재 또 많이 연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흡착제를 제가 강조드렸던 거는 제습하고 난 후에 걔를 다시 재생시키는데 추가적인 어떤 히팅을 쓰는 게 아니고 응축기의 폐열을 이용해서 하게 된다면 효율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응축 폐열을 이용해서 그 버려지는 방열을 이용해서 저희가 NEP를 받았습니다. 예. 비슷하게 적응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시스템은 아주 예. 좋은 시스템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 토론은 굉장히 뭐 노하우도 뭐 관련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들이면 뭐 한 5시간 해도 아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런 토론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왕에 이제 그 공무원분들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이상원 연구관님과 민동준 사무관님의 마지막 제언을 한마디씩 하시고 이 토론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원 연구관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오늘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19의 역학사를 계속 해오면서 이 집단 시설에 대한 집단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실내 환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환기도 과제도 연구를 했고 또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예정이고, 그래서 지금 일례로 뭐 이제 결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발생률이 OECD 국가에서 제1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핵도 환기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이제 전파가 가능한 그런 질환인데, 이런 거를 보면은 특히 학교 내에서의 그런 공기, 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이제 그 연구를 또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환기 시설을 이용한 무슨 이제 실내 그 위험도 평가, 호흡기 감염병을 대비한 그 위험도 평가, 이런 것도 이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뭐 확정이 돼서 도입이 된다면 좀 더 학생들의 학교를 비롯한 실내 환경에서의 건강권이 좀 더 보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의 이제 그 고견도 듣고, 그래서 저희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이제 학생들 이제 건강 정책을 갖다가 앞으로 이제 펼쳐 나갈 때, 입안을 할 때 이런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이런 그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좀 정책을 잘 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제 세미나를 많이 이렇게 개최를 해서 연락 주시면 좀 자주 참석해서 좀 이런 전문 지식을 좀 쌓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포럼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